안녕하세요. 진르파파 TV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3화 때 가평에서의 수줍었던 첫 발령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코스모스 피던 시골길의 추억을 뒤로하고 오늘은 제 교직 인생의 가장 뜨겁고 정열적이었던 청춘의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군 복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복직한 곳. 그곳은 가평의 고요함과는 전혀 다른 거대한 에너지가 꿈틀대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안양벌의 거인, 안양공업고등학교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촌놈 영어 선생의 눈에 비친 그 거대한 함선 같았던 학교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군기를 바짝 세우고 안양에 도착했을 때 도시의 소음부터가 다르더군요. 사촌 누님 댁에 거처를 정하고 첫 출근을 하던 날 학교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교직원만 120명, 학생 수는 무려 1,700명. 이건 뭐 일반 학교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전문대학의 수준이었었습니다. 당시 안양공고는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인재들이 모이는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명문 중의 명문이었었습니다. 세계 기능 올림픽 대회를 거의 휩쓸었고요. 취업률은 전국 선두를 또 달렸었죠. 특히 운동장에서는 정의용 같은 스타 플레이어를 배출한 축구부의 함성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거기에는 기계과, 전기과, 화공과, 섬유과 이런 과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왔습니다. 저기 충청남도 안면도에서도 온 김기중이라는 학생을 비롯해서 김선원, 김진은, 유주연, 유영경, 주경국 같은 똑똑하고 우수한 제자들도 참 많았었습니다. 이름만 떠올려도 지금 가슴이 설레입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그 거대한 함선을 움직이는 엔진들이었으니까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주연이 제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세월을 이렇게 추산해 보니까 한 38년 전이네요. 예, 오랜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근 40년에 가까운 그 제자를 지금도 연락하고 또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아, 천상 진로파파는 타고난 교육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는 젊은 혈기의 총각 선생이 교실에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군대를 갓 제대했으니 몸이 근질근질했죠. 저는 수업 시간 외엔 거의 뭐 운동장에 살았습니다. 아이들과 축구공을 가지고 차고 모래판에서 삿발을 메고 땀을 흘리며 아이들하고 막 씨름도 하고 사제동행하는 거죠. 땀 흘리며 몸으로 부딪히는 것만큼 빨리 친해지는 것도 없더군요. 그 점은 그 어떤 영어 단어보다 강력했습니다. 아마 우리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배웠던 영어는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죠. 예, 그렇지만 함께 했던 그 정 때문에 38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제자들과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음악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 마을에 있는 덕양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주양교회로 이름 바뀌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뭐 노래 대회 이런 것들 하면 주로 입상을 많이 했고요. 또 중학교 때는 음악을 잘해서 뭐 실기 또 필기 거의 어, 100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음악을 소질이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음악을
좋아했고 또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수시 합창단도 활동을 했죠. 예, 지금은 이제 솔리디오 장로 합창단의 단원으로도 활동하고 그동안에 좀 많이 쉬었는데 최근에 지난주부터 이렇게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거친 공고 남학생들을 모아 기독 합창단을 창단했습니다. 그때 여학생들은 뭐 그렇게 한 반에 두세 명 정도였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남학생들이었고 선생님들도 거의 대부분 남자 선생님이었죠. 예, 공고였으니까요. 제가 지휘봉을 잡았었죠. 예, 색깔로 날리는 교정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하나의 화음으로 모여 천상의 소리를 만들어낼 때 그 경이로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훗날 제 결혼식 때 이 아이들이 그 합창 단원이 와서 축가를 불러주었어요. 제 생애 최고의 연주회였습니다. 아, 제자들의 축가를 받아보신 경험 있나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학교 생활이 늘 부드럽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교장 선생님은 경기도 교육계의 호랑이 황호성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죠. 저는 학생부 소속 신규 교사라 정말 빡센 교직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이조 선생님, 장광석 선생님, 박흥순 선생님 참 훌륭하신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선배님들이 늘 저를 친동생처럼 맡겨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저는 바른 교직관을 가졌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선배 선생님들의 그러한 애정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제가 또 거기서 결혼했으니까요. 안양공고에는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부 업무의 일환으로 기숙사 사감직을 맡았습니다. 뭐 저 또한 또 그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요. 이게 참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또 밤에 공부하는 산업특별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밤마다 또 챙겨야도 했고 또 기숙사 사감 활동도 했었고 학생본부도 있고 영어도 가르쳐야 됐고 그런데 그때는 젊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뭐 피곤하고 힘든 줄 몰랐었어요. 그냥 즐거움으로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시골에 계셨던 그 어머니께서 안양으로 오셨습니다. 예, 빨래며 식사며 업무가 막 산더미 같았습니다. 기숙사에. 그래서 어머니께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연세가 꽤 오래 되셨죠. 우리 어머니가 45세 저를 낳았으니까. 제가 그때 28 정도 됐을 겁니다. 예, 28 정도 됐으니까요. 그러면 어머니 연세 계산해 보니까 혹시 막 70이 넘으셨네요. 그죠? 70이 넘으신 나이에 기숙사 일을 좀 도와주시겠다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서 막내 아들도 돕겠다고 기숙사로 올라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다니시지 못해서 글을 모르시는 문맹이셨습니다. 하지만 당신 막내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영어 선생님이 되었다는 걸 평생의 자랑으로 여기셨죠. 우리 어머니는 늘 그 손에 굵은 마디가 굵은 손에 제가 졸업할 때 기념으로 졸업 기념으로 했던 우리 English Education Department 그 E가 쓰여졌던 그 18K 반지가 있었습니다. 그 반지를 있었는데 97세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한 번도 빼지 않으시고 정말 마음이 짠하네요. 그죠? 나중에 보니 반지가 세월에 닳고 닳아서 끊어지기 직전까지 이, 얇아져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있어서 막내 아들인 또 영어 교사였던 저는 희망이 있고 꿈이었던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울컥하죠. 45 늦둥이로 저를 낳으시고 평생 자식들 배 굶기지 않으려고 일 속에서 파묻혀서 사신 어머니.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약한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놀리지 마라.
또 정직한 삶을 살아라. 큰 그늘 덕을 보려면 큰 나무 근처에서 가까이 가라. 그런 노릇이었어도 삶의 지혜가 담긴 그 말씀들이 지금 제 삶의 뿌리가 되었고 저를 지탱해 줬던 훌륭한 교훈이었습니다. 저에게서 가장 위대한 스승은 우리 어머니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달아버린 반지를 생각하면 또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기 때문에. 안양공고 시절은 제 개인사에 있어서 기적 같은 사건, 즉 소중한 시간이 있었죠. 당시 안양중앙성결교회 총각집사로 성가대 지비를 13년간이나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초임 지휘자로 목사님께서 임명하시고 근데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연주할 만큼 열정적이었죠. 저는 그때 당시 뭐 피아노를 못 치니까 기타로 단음을 다 뜯어서 막 사성부로 다 암기하고 그렇게 연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음악에 상당한 조예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음악적 감성이 저의 어떤 창의성과 책임 그리고 지휘를 했던 것은 또 일종의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단원들을 잘 훈련시키고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고 또뭐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사정이 있는 단원들을 또 잘 그 설득하고 달래고 좋은 화음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좀 리더십이 세워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가대 대원 중에 지금의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천사와 같이 아름다웠었죠. 네, 운명이었죠. 지난 36년간 비록 몸은 좀 불편하지만 남편을 위한 헌신만큼은 예, 대한민국의 최고의 아내이죠. 그녀가 있었기에 거친 교직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중환자실에서 있었을 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는지 참 운명적인 어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농담을 할 정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건 아니야? 라고 농담도 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참 좋은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죠. 하지만 1980년대 후반은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예,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끓었고 또 교단에도 정의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젊은 정의감에 저도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서슬퍼런 시절이었죠. 호랑이 교장 선생님이 서명 교사들을 한 명씩 불러 철회를 어, 권유했습니다. 또 압박도 가했죠. 그런데 저는 끝까지 버텼던 것 같습니다. 버텼죠. 그때의 인연으로 전교조 선생님들과도 함께 참교육을 고민하고 신우의 선생님들과 깊은 정을 나누며 안양공고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 탁구의 달인 전병주 선생님과 같이 또 대결을 벌이면서 진로파파도 탁구도 상당히 잘 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120명 교직원 가운데서 뭐탑 5 안에 들 정도로 아주 잘 쳤던 것 같아요. 탁구 실력은 우리 그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 이렇게 탁구대에 놓고 베니다판 만들어서 이렇게 똑딱똑딱 했던 그 실력이 그래도 상당히 어, 수준급의 실력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양 공고에서의 시간은 제 교직 인생의
진정한 산실이었습니다. 전기과, 섬유과, 화공과 담임을 맡으면서 교육의 기저를 제대로 배웠고 영어 교사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늘 그 이후에도 초빙 교사로 근무한 행운도 느렸습니다. 38년 전 그 뜨거웠던 기억들이 오늘 제자 유전과의 통화 한 통으로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지금도 뭐 많은 아이들의 제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죠. 저는 돌이켜 보니까 예, 이러한 그 제자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빨리 외우는 그런 그 재능이 있었나 봐요. 아마 신이 나에게 준 그런 재능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이름, 또 이런 기억력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 우리 제자들 이름을 잘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지나다 보면 너 누구 아니니? 그러면 제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통학 가운데 선생님 지휘하시던 모습이 예, 지금도 선합니다. 라는 제자의 목소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쌓은 인맥은 훗날 제가 여러 선생님들, 장학사, 교육장 이런 등등의 선생님들과 네트워크를 만드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혜원 선수의 골 함성, 체육관의 열기, 제자들의 뜨거운 눈빛,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진로파파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학교에서 근무했다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저를 만들었던 근간이죠. 안양벌의 거인으로 살았던 그 벅찬 나날들을 추억하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화죠. 6화에서는 또 다른 도전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진로파파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 좀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꿈을 디자인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